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직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전위, 전압, 전압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이제 전류부터 배우죠. 전류는 커런트라고 하고요. I로 표시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도선에서 도체로 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인 물리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죠. 그래서 I는 T분의 Q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고 이게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크다는 것은 적은 시간에 많은 전하가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는 뭐죠? 단위는 쿨롱 퍼 세컨드. 귀찮아서 암페어. 원래는 앙페르인데요.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딱히 이제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인데요. 전위 때문에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위는 어떻게 되죠? 전압 V가 어디서 높아요? 높은 곳이 플러스죠. 플러스 극이고 전압이 낮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톰슨이 전자를 발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건데, 그동안 많은 그 전기 법칙들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서 했기 때문에 그냥 바꾸기 뭐해서 둘 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고, 그래서 1A일 때 뭐예요? 1쿨롱이 1초 동안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1쿨롱 안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쿨롱을 6.25 10에 18승으로 나눴더니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게 기본 전하량입니다.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기본 전하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하량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류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기 저항은 R이라고 쓰고요. 프랑스 독립군인 레지스탕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류를 방해합니다.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물리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값도 R이고요. 보통 저항이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원통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단면적하고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은 길이에는 비례를 해요. 동굴을 통간다고 생각했을 때, 동굴을 보통 기어서 간다고 했을 때, 기어가는 건 불편하잖아요. 길이가 길수록 전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통과하기가.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동굴 입구가 엄청 넓으면은 예, 통과하기는 쉬우니까 단면적인 반비례하고요. 근데 비례식보다 방정식이 좋으니까 뭐가 나와요? 전기 저항은 S분의 L이고 여기에 로우라고 하는 비저항이 나옵니다. 로우고요. 얘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돼요. 이게 바로 저항값이고요. 그래서 저항값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단면적에 많은 길이에 높은 비저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는 어떻게 돼요? 도체는 비저항값이 굉장히 작고요. 절연체, 전류가 거의 안 통하는 절연체는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근데 같은 도체에서도 구리랑 철은 달라요. 구리는 전기 전도도가 낮고, 비저항이 작고, 그 철은 비저항이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단위가 뭐죠? 단위.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 이거 오메가예요. 그리스 문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로 읽고요. 우리가 이제 매돔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었죠.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법칙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옴의 법칙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옴이 발견한 거고요. 도체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비례하는데 비례식보다 방정식이 좋으니까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비례상수가 바로 저항 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V는 IR이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옴이 발견한 것은 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형태였어요. 전류 밀도고요. 전류 밀도는 벡터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전기장도 원래 벡터량이잖아요. 그래서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하고 그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 전도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건데 요걸 이렇게 회로해서 직류회로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J는 S분의 I예요. 단면을 지나는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장은 원래 D분의 V였는데 여기서는 거리가 D가 아니라 L이죠. 그렇게 됐고 전기 전도도 이건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는 비저항하고 정확하게 역수관계입니다. 이거는 고등 물리학 1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러면은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되죠? S분의 I는 로분의 1 곱하기 L분의 V죠. 그래서 따라서 V를 여기다 놓고 I를 여기다 놓고 로 S분의 L. 이게 뭐죠? 이게 저항 R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옴의 법칙까지 했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전이면이 어떻게 회로에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전하량 보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 보전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전하량 보전 법칙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죠? 폐회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회로가 뭐예요? 이거는 계속 전류가 그 안에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항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저항인데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와요. 이게 인풋 전류고 나가는 게 아웃풋 전류입니다. 그러면은 인풋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웃풋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류의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T분의 Q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왜 같아요? 시간은 적고 전하량은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나 나오는 전류가 같아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전면을 본격적으로 갑시다. 이런 회로가 있어요. 여기에 저항 덩어리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한다. 모든 저항 덩어리들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를 방해하면서 이제 뭐 열 에너지가 발생하든 뭐라든 어쨌든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전지가 있죠. 전지. 전지는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 없이 영원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인풋, 아웃풋 전류가 전하량 보존 때문에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저 전류를 뭘로 구하는 거예요? 오메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전압 강하가 있고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 면이 있고요. 전압 강하는 뭐냐면은 전류가 어디로 흐를 때예요? 전류가 저항을 흐를 때 전압이 감소하는 거를 전압 강하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뭐라 그랬죠? 인풋 전류랑 아웃풋 전류가 같다고 했죠. 이건 같은데 저항에서 에너지는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전압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전이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등전이면은 뭐라 그랬죠? 같은 전위를 연결한 선이나 면이죠. 그러면은 보통 요거 하나가 1.5V니까 1.5V라고 쳐봅시다. 건전지 하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있어야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저항이 지금 없죠. 도선의 저항은 아무 언급 없으면 0입니다. 도선 저항은 0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등전이면에서 전하들이 이동하면은 소모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었죠? 같은 등전이면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데는 아무런 에너지 소모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전이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지날 때 전류가 떨어져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얘가 1.5V 등전이면이라면은 이 차이가 얼마예요? 1.5V죠. 그럼 여기가 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역시 등전이면입니다. 그럼 여기는 0.5V 등전이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전압 감소는 전압 강화가 1.5V가 되는 거예요. 1.5에서 0V로 감소했으니까. 왜 감소한다고요?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전압 상승은 뭐냐? 전압 상승은 전류가 전지를 지날 때 전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전류는 그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V에서 1.5V로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지가 전압을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전류들한테. 그래서 다시 높은 쪽으로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전이면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저항을 통과할 때 다시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래서 저항에서는 에너지 소모, 전지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찾을 때 등전이면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저항을 보시죠. 합성 저항은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을 한 개 취급하는 겁니다. 많은 저항이 있는데 그걸 한 개 취급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그 많은 저항들이 모듈이나 부분들에 있는 저항들의 개개인의 값을 우리는 관심이 없고요. 저항은 뭐라 그랬죠?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그 에너지가 얼만큼 소모되는지만 우리는 따지기 위해서 그냥 저항 한 개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직렬 연결이 있어요. 직렬 연결이 있는데, 직렬 연결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보시죠. 직선으로 연결해서 직렬이 아니라 전류가 분리되지 않으면 직렬이고 전류가 분리되면 병렬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 얘기 없으면 전체 저항이고 각각의 저항은 다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는 I1, I2로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전이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거하고 노란 거의 등전이면 차이를 V1, 노란색에서 파란색 사이의 등전이면 차이를 V2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전류, 아무 얘기 없으면 전체예요. 전체 전류는 같습니다. 왜 같죠? 전하량 보전 때문에 같아요. 보전 때문에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체 전압은 이게 전체인데 지금 전압 강화가 한 번, 두 번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야 같습니다. 전체 전압이 돼요.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이건 이제 오메 법칙으로 구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IR이고 I1, R1, I2, R2인데 이게 지워지죠?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요? 각각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100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류가 거의 잘 안 흐르겠죠? 저항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R이 합성 저항값이 되는 겁니다. 합성 저항값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항 R1이 R2보다 크다면은 전압은 누가 더 클까요? 같은 전류가 흐르려면은 직관적으로는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이 더 많이 걸려야 되죠. 걸려야 되는데 오음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나눗셈으로 하면은 지워지죠. 따라서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전류가 일정하고 저항은 증가하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옴하고 8옴이고 20V라고 할까요? 직렬 연결이고요. 2옴이고 8옴이고 직렬에서는 10옴이죠. 전체 합성 저항이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0V고 20V죠. 얘가 10옴이니까 전류가 얼마예요? 2A가 됩니다. 근데 직렬일 때는 전부 2A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옴이면은 4V, 8옴이면은 16V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4죠. 그럼 20V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1대 4로 나눠 먹어요. 20V를 1대 4로 나눠 먹으니까 4V, 16V고 여기서 이제 V는 IR 하면은 2A가 되죠. 이게 같지 않고 이걸 더해서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중학교 때 한 거라 좀 빨리 했고요. 이제 병렬로 가시죠. 패러럴 시리즈죠? 뭐죠? 전류가 분리되는 겁니다. 전류가 분리가 돼서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등전이면이니까 이렇게 그려도 똑같은 회로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그려도 아까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등전이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R1, R2 전체 전류는 I 통과하는 건 I1, I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이 V1, V2 그러면은 병렬일 때는 어떻게 돼요? 뭐가 같죠?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이니까 전체 전압이 같습니다. 오메가 법칙을 사용할 거고요. 전체 전압은 각각의 걸린 전압하고 병렬에서 같아요. 왜 같죠? 등전이 면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나눠진다 그랬었죠? 그럼 다시 합쳐줘야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오메가 법칙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R분의 V가 되고 R1분의 V1이 되고 R2분의 V2가 되는데 뭐죠? 요게 같으니까 전압이 같으니까 지워지죠? 따라서 합성 저항은 역수의 합에 역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니까 감소하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R1이 R2보다 크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전류에 누가 더 많이 흐르냐는 거죠. 전류가 누가 더 많이 흐르냐.
직관적으로는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저항이 큰 쪽이 저항이 작은 쪽보다 전류가 좁아보니까 I1보다는 I2가 큽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같죠. 전압이 같으니까 따라서 I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병렬일 때 요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요. 예제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3옴, 6옴이고, 예, 12V로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V는 IR 식에다 넣어볼까요? 병렬이죠? 3옴이고 6옴이고 이거를 병렬 연결하면은 두 개일 때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R1 플러스 R2, R1, R2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죠? 6 플러스 3 곱하기 6이니까 2옴이 되나요? 예, 2옴이 되죠. 그래서 여기 2옴이 돼요. 여기다 이제 표를 완성시켜 볼까요? 병렬은 뭐가 같다고요? 등전이면으로서 전압이 같죠.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예요? 3옴, 6옴, 2옴이니까 전류가 얼마예요? 여기는 6A, 여기는 2A, 여기는 4A.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같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혼합 연결은 직렬, 병렬, 혼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저항끼리 먼저 병렬 연결하고 여기 있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대학물리에서 키르호프 법칙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이제 그냥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P고요. 파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적인 일률이에요. 일률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는데 일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률은 시간분의 일이에요. 얼만큼 일을 잘하냐 이건데요. 그래서 시간 이게 일이죠. 그래서 일률이 크다는 거는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뭐가 있죠? 줄 퍼 세컨드 줄여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여기서 나뉜 거죠. 소비 전력은 전기적인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적인 인류를 따질 때 전기 에너지가 있었죠. 전기 에너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뭐죠? QV였죠. Q가 전류니까 IT였고 이게 에너지가 돼서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전기 기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건전지에 담겨있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 전류, 시간인데 그래서 단위는 줄이고요. 이건 뭐 근데 얘보단 얘를 많이 써요. 같은 시간에 얼만큼 일을 더하냐. 그래서 일률, 즉 전기에서는 소비 전력을 훨씬 전기 에너지보다 많이 쓰고요. 요 식을 저기다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P는 T분의 VIT니까
지워집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요. 여기다 이제 옴의 법칙을 넣으면은 이러한 공식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요거랑 요것만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요 공식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V 대신에 IR이 들어오면은 IR 제곱이 되고 I 제곱 R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 대신에 R분의 V 제곱이 V가 들어오면은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107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저항 ABC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ABC의 비저항 각각 2로, 로이다. 그림 나는 ABC의 단면적과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치를 갖다 놨고요. 이쪽이 A고 이쪽이 B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있네요. 그래서 되고요. A, B고 B저항이 써있죠. 2로, 로고 얘가 C죠. 근데 전류계는 여기에 있네요. 옆에 표는 제가 저항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S분의 L이죠. A, B, C죠. 그러면은 B저항이 2대 2대 1이죠.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돼요? A, B는 1이에요. C가 2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고 A가 2고 B하고 C가 1이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2의 저항의 비를 갖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2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저항의 저항값은 A가 B의 2배다. B가 A의 2배죠. 틀렸습니다.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B에 연결하면은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같죠? 왜 같죠? 직렬에서는 전압의 비가 저항하고 같다 그랬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소비 전력은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 몇 배냐? 그러니까는 A에 연결할 때랑 B에 연결할 때 C가 소모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놓을까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은 요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류는 모르고 전체 전압하고 저항의 비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 식을 왜 3개를 외우라고 했냐면은 하나가 안 주어지거든요. 2개만 주어졌을 때 계산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소비 전력을요. 그럼 소비 전력을 쓰는데 R분의 V가 되고요.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 C의 소비 전력을 이제 B로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C의 값은 변화가 없죠. 저항값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전력은 어떻게 돼요? 그 전압은 이쪽에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1대 3이죠. 1대 3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3V라고 해도 돼요. 3이라고 해봅시다. 3이라고 하면은 얘가 2개를 먹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다 연결하면은 똑같이 나눠 먹죠.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4분의 9가 되니까 요거를 나누면 얼마 돼요? 9분의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도.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